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이고요. 거의 추석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낀 집 샀더니 이제 입주 막혀 집주인 세입자 소송 대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차 분쟁 상담이 5배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갈등 격화되고 있고요. 전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다며 새 집주인도 거절 못해 세입자 버티기에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나 소송나서 법조계 법 자체가 완결성 부족으로 법정 가면 모두가 피해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을 소송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은 회사 업무 중으로 시간 깨져 못 깨져 지금 일 못해 굉장하게 좀 피폐해집니다. 저는 싸우지 않기를 희망하고요. 사실은 변호사들은 새로운 돈벌이가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일회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판 A씨는 전세 세입자 B씨로부터 계약행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세주택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씨는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재판을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월세 상환자와 계약행시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법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요거 말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읽어봐 드렸고요. 계약행신 조정 신청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조정에 신청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급증한 임대차 분쟁 상담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2019년에 438건인데 2020년에 2105건으로 폭증했네요. 보증금 월세 증감도 2019년에 66건인데 478건으로 많이 늘었고요. 임대차 분쟁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벌써 작년에는 56건인데 114건.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문제는 정부가 그 유권 해석으로 자꾸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법의 기본 논리하고 상충된 사례가 너무 많다. 특히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소유권 보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임차권 보호보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임차권이 부딪히면 소유권이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75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해서, 그렇죠.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법원에 가면 깨질 확률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게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인 분들이 이것 가지고 임차료,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이렇게 요구하는 2~3천만 원씩 이게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감지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법 자체 완결성이 이제 부족하고 다양한 소송을 통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어. 관련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최소 3년간 계약행시 청구권을 둘러싸고 혼란이 지속될 것인데요.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부딪히면 저는 건물주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임차인들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학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소유권은 절대권이고 임차권은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 뭐라고 그럴까? 현재의 국토부가 자기네들의 편리한 유권 해석으로 해놓지만, 여러분들은 사법부는 굉장히 늦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늦게 법률이 적용되어지고,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부서, 총무부서, 재경부 이런 게 사법부에 와서 변호사들 통해서 하면 깨지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이렇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또 그 지금 국토부가 양치기 소년 될 가능성이 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누가 당한다? 피해는 임차인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시고 사전에 합의해서 종교를 하시고요. 부딪히면 손해 나요. 물론 이제 건물주도 손해 나겠죠. 올 서울 아파트 전세가 5.9% 5년 만에 최고 더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오피스텔 사업단지가 완전 다 중단되고 있어요. 미분양 속출되고 있고요. 투자 메리트가 없어서 개발업체들 분양 사업이 잇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취득세의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두 채, 세 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채 되면 8%, 세 채 되면 13.2% 이렇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오피스텔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되죠. 개발업체들은 분양사업 포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서울 경기도에서 그렇죠. 1인 사업 주거지가 완전히 공급에 씨가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또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 1주택자 서울서 한 채 더 사면 취득세 8% 내야. 이건 뭐 그런 거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 세액공제 적용되나? 안 된다.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정부세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불응자 공제는 최대 40%, 둘을 합친 공제는 최대 80%.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재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미쳤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는 지금 이제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이로운 것은 정부한테 이로운 것은 안 봐주고 국민한테 해로운 것은 부과하고 이런 정책으로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 9월 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에서 해지된 경우 종부세 일반시를 적용한다?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 판정은 과세 기준인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올해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해당된다. 0.6, 3.2%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되고요. 다주택자는 세율을 내년에 1.2에서 6.0으로 인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6억 원이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나? 당연히 과세된다.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나? 아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돼.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가 돼버립니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주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등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다주택자 뭐냐면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고 또 다른 주택을 내가 그 이사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샀다. 도로에 3주택이긴 한데 너는 그러면 뭐 취득세 얼마 내라? 13.2% 내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해둔 사람은 이게 난감한 문제예요. 이제 뭐냐면 이것을 알고 계약을 안 해버렸으면 되는데 이게 해당되는 제 선배도 한 분이 이렇게 돼서 취득세 400만 원 낼 걸 한 4천만 원 가까이 내더라고요. 미쳐버리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당연하다. 이게 지금 이제 두 채 되면은 8.8%, 세 채가 되면 13.2%니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오피스텔 분양이 완전히,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요.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서 조만간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 다음에 뭐 2022년 이렇게 돼서, 전국의 오피스텔 사업장이 초토화되고, 1인 사업장이 1인들이 거주할 공간들이 당분간 몇 년간은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피스텔 기존 투자자들이 임차인 구하기가 쉬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인상된 양도세 언제 적용하나? 내년 1일부터 온 거고 1년 미만 40%, 1년 이상 6에서 42%. 그 다음에 뭐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분양권이라는 말이 안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이것도 초죽음이죠. 자, 일가구 2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징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2년 보유한 경우에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겠다. 내년 1일부터는 양도부터 1년 공제율이 8%, 보유기간 4%, 거주기간 플러스 4% 구분돼서 보유기간 3년 12%, 거주기간 2년 8%, 공제율이 20%다. 이게 이제 조금씩 올려주는 것 같아요.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월세 임대 수입 후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그냥 세금 내란 소리예요.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1주택 포함된다. 이거 뭐 소식 말씀드렸고요. 1천 가구 넘는 전세 아파트가 빵 세대. 이런 아파트가 수도권에 64군데. 전세 매물이 연계인 곳. 뭐 그렇습니다. 인천도 뭐 14곳. 임대차 3법 시행된 7월 말 이후 수도권 전세 매물이 가뭄극심하고 있다. 물량 영건단지가 2달째 8배로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 전세 가격은 64주째 상승하고 있어서 가을 이사철이 매우 두렵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늘린 부의 대물림 해가지고요. 2030 증여가 3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20대, 30대 건물 증여 현황을 봤더니 2019년에 1조 2,843억인데 2017년에 1조 8,906억 정도가 증여됐고요. 2018년에 또 더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3조 1,596억 이렇게 좀 늘어났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거래 규제에 잘못된 주택 정책에 있어 자녀 세대의 2030 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켰고요.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 3천 가구 입주에도 세종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 세종시 지금 집값, 전세값 두 개 다 급등하고 있어요. 올해는 36.48% 상승했다고 나왔네요.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빵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 드리는 거고요. 안마의자, 그 다음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